고맙습니다. 원래 다 악수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화이팅! 예, 먼저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부모님들 만나 뵈니 정말 반갑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전국의 보육교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헌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 30년 가까이 맞벌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보육 환경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 아이의 엄마인 30대 중반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과로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이어지는 직장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새아이 키우고 가사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진 결과였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육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보육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 마치기 전부터 눈치보다 집으로 뛰어와도 또다시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직장에서도 아이에게도 늘 미안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 문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복직이 어려운 노동시장, 부족한 보육시설과 열악한 환경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출산을 가로막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다음 정부는 국가가 앞장서서 영유아 보육 책임져야 합니다. 그 핵심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 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6가지 목표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출산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시기는 공교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 사각지대입니다. 출산 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산후조리를 국가가 더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 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는 온전히 혼자 육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엄마를 위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성평등 정책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돌봄의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마음 놓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서 고용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금지 규정을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현행 1년 중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을 18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육교사 근무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교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3시간입니다. 그리고 보육 외 업무가 14시간입니다. 보육교사가 지치는데 아이들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육교사의 1일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동시에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표준 보육 비용을 현실화하고 보육료를 표준 보육 비용 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해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연수교육 전문 기구를 설치해서 보육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서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춰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아동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을 확충해서 사교육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동들을 완전하게 국가의 책임 하에 돌보겠습니다. 학교당 한두 개 초등 돌봄 교실 학급을 늘려서 5,000개 돌봄 교실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 초등 돌봄 지도를 전담하는 초등 돌봄 전담사의 연수, 신분에 대한 지원과 인력 배치 확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기준 80%를 대상으로 만 0세에서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해서 유치원, 초중 등 기본 학교 제도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 현재 엄마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하겠습니다. 2552 학제 개편으로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의 교육을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유아교육부터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분. 사회자도 여기 마이크를 예, 사회자분께 마이크. 안철수 후보님의 육아 보육 정책 잘 들었습니다. 학부모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부모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손 들어주신 학부모님. 예. 마이크 좀 그 앞에 18살이 애랑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키우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 최고 작전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벌어지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 세금을 갚는 대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재원 확보가 되는 겁니까? 재원 확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이 그 비용이 드는 것이 그 아동수당 도입입니다. 저희가 소득 기준 80%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그 0세에서 11세 아동을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5.1조 원의 돈이 들게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그 소득세에서 자녀소득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나가게, 그러니까 공제를 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결국 나가는 돈은 3.3조 원의 그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3.3조 원의 재원이라면은 충분히 지금 자연적으로 그 세수가 증가하는 그런 세수 증가분 등을 감안했을 때 큰 부담은 되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인데요. 네 번째 공약에서 부모님 학교나 어린이집을 600 이상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근교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교실이 모자라서 강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개설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대접을 해주냐고 했더니 지금 아이가 너무 많아서 교실에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거리상으로 가깝고 지역상으로도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초등학교에다가 병설 유치원을 같이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근교에 있는 아이들도 큰 대륙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초등학교에 어떻게 유치원, 병설 유치원을 확대를 하실 거며 그리고 또 지원을 단설 유치원이랑 병설 유치원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서 솔직히 사립 유치원을 지금 보내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아이들이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병설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저희가 늘 세금으로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만 저희가 늘 세금으로 충분히 혜택을 갖고 있고 사설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혜택을 바꿔줬어요. 근데 지금 단설 유치원이나 국공립 유치원을 다시 유치원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세금으로 사립 유치원에 똑같이 지원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전체 아이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급식실도 모자라가지고 밥도 막 아이들한테 10분 동안 먹으라고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 학교에다가 다시 병설 유치원을 차린다는 거는 너무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 세금이 골고루 전체 아이들에게 똑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에 그 병설 유치원 설치하는 거는 전국에 5,600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과밀 현상이 있고요. 어떤 지역의 초등학교는 상당히 그 남아도는 교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등학교에 교실이 남아도는 그런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6,000개 학급을 연차별로 다시 말해서 1,200개를 그 연차별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리고 단설에 비해서 병설 유치원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7, 8배의 그 비용이 더 드는 거죠. 단설이. 그래서 병설 유치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제 교육 개혁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이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가 부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지금 국립유치원에 지원을 해준 건 사립유치원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건 22만 원밖에 안 되고 국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건 1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립유치원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교육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유치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병설 유치원으로,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짓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 병설이 가장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 지금 지을 공간이 없다니까. 저희 아이가 강서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아까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남아도는 학교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과밀학급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남아도는 학교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데는 그 학교 안에 단설처럼 지어서 그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사실 학교에 잘 아시겠지만 3세, 4세, 5세로 들어갈 경우에 다 합쳐도 60명 부모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20명, 20명, 20명씩.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필요한 곳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예. 아니,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1년, 2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걸 5년 동안 계산을 하니까 3,600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5년으로 나누면은 적게 되는 거죠. 다른 그 시설에 비해서 적게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초등학교가 공교육화가 되면서 창의적이지 못하고 아이들이 전부 회계라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유치원도 공교육화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나의 취지에 맞게 내가 놀이를 원하는 그 유치원에 보내주고, 내가 학습적인 걸 원하는 엄마라면 학습적인 유치원을 보내주고, 내가 숲에 대한 게 더 커서 그걸 원하면 그쪽 그쪽 유치원으로 보내주는데, 지금 병설이나 이런 데는 학교 교과서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고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 공교육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병설을 더 신축을 해서 늘려갖고 증설을 해가지고 병설을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저희 엄마들한테 그 지원금을 주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병설이든 단설이든 사립이든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시간이 들어도 전체적인 교육 혁명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으네요. 우선은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을 못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교육을 창의교육, 인성교육, 적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게 학제 개편입니다. 그래서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만 5세부터 초등학교 5년, 그 다음에 만 10세부터 중등학교 5년, 그리고 이제 만 15세가 되면 직업학교 내지는 진로 탐색학교 2년제를 해서 17세 때 대학으로 또는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게 전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공교육에서 그렇게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교육, 인성교육, 적성교육이 가능하게 하자. 그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럴 때쯤 저희 아이들은 이미 저는 애가 셋이나 있는데 학부모님들 그 질문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요. 예, 질문은 저 추후에 계속해서 다른 루트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기왕에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사실상 안 됐던 이유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꿔서 이게 일관성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걸 하려면 사실은 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게 계속 그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도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자기가 5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대통령은 또 자기 마음대로 5년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가, 그리고 그 교육 행정하는 분들, 그 다음에 여야 정치권이 함께 모여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향후 10년 계획을 사회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여야 정치권이 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대신에 대통령도 거기서 결정한 거 내가 다 따르겠다고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저는 시작인 겁니다. 사회적 협약이 돼야 국가가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교육부터 그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건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 장기 계획이 필요한 여러 분야로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일 먼저 하자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그럼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고니 저는 지금 7세랑 5세 살인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병설 유치원을 뭐 추가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녀가 재작년에 5세 때 병설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다니면서 병설 유치원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엄마들이 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껏 애들은 뛰어놀아라.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내본 결과 그 아이 입에서 하는 말이 3개월을 다니고 엄마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을 6개월 후에 보낸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하게 됐냐면 병설 유치원을 뭐 다시 이렇게 무상으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짓는 건 좋으세요.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도 났지만 실상으로 보내다가 저처럼 이렇게 너무 아니다 이렇게 등지고 다시 사립 유치원을 찾는 그런 부모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건 즉슨 교육상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애가 가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 인성이다 뭐다 다 배운다고 하지만 제가 시간을 따져보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봤는데 그 누리과정이 필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애들이 4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가서 4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나라에서 무조건 밖에서 놀라 그랬대요. 또 1시간은 밥을 먹어야겠죠. 그럼 2시간 중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율 선택 놀이를 한대요. 그럼 나머지 30분 가지고 누리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1시 반에 지금 집으로 오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뭐 받는 건 좋고 뭐 뛰어노는 것도 좋은데 시간도 저희가 더 늘려달라는 말도 재차 그분들에게 많이 건의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규제가 질문의 내용은 알 것 같아요. 그것도 먼저. 그래서 지금 병설 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설 유치원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을 실시하되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내지는 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자. 그게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병설 유치원에 더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보다는 기존 사립에 조금 더 그 무상 제공되는 부분을 좀 더 쪼개어서 사립에 더 무상 교육을 좀 더 실시해서 서로 간에 동등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안 되시나요? 무조건 뭐 공교육이니까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사립하고 그 국공립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예, 지금까지 그 사립과 공립의 차이, 비용 차이, 그다음에 서비스 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컸어요. 네. 그것이 20, 30년 동안 방치됐죠. 네. 이거는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좁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어머님들 말씀하신 대로 교육 서비스 내용, 교육 과정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사의 그 전문성을 높이는 그 연수 전문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지나가셨거든요. 그 점에서 좀 교사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연수 교육을 잘 받으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그 방향으로 잡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지난 다음에 하면 뭐 하냐 섭섭하시겠지만 100년 대계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거를 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오직 입시를 위해서 매몰되어 있는 이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 3, 4세부터 정말 놀며 공부하며 인성을 키우고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과정 내용을 변화시키고 형평성을 좀 제고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질문만 받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네, 후보님 제가 1시간 전에 이거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질문은 아니고요. 제안인데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2차율 경쟁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키자니 교육의 질은 너무 떨어지고 해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 2차율 경쟁 학교마다 그 2차율 경쟁인데 최저가 2차율 경쟁 그것 좀 한번 들여받아 주시고 거기서 교육의 질의 서비스를 좀 올려주시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점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교육정책 간담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후보님은 가시겠지만 저희 같이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남아서 또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 좀 다음에 또 다른 기자분들한테 발표가 있어서요. 저는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나머지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